안녕하세요. 장훈준입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컴프레서에 대한 접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 뭐, 주관적인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반응, 저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컴프레서라고 검색을 해보거나, 믹싱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컴프레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가 일단은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컴프레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컴프레서가 필요 없는 그 환경에서 컴프레서가 필요 없이도 엄청난 믹스가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컴프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 뭐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컴프레서가 일단은 그 왜 필요한지를 제가 이제 뭐 몇 차례 강의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컴프레서가 진짜 그 필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해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컴프레서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컴프레서로 그냥 어떤 목표로 쓰고자 하는, 아니면 나는 전혀 몰랐는데 컴프레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네 이렇게 느꼈다라면은 그럼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이 궁금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플러그인이건 아웃보드건 간에 그런 것들을 잘 쓰는 방법들을 이제 알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요즘 같은 때에는 진짜 컴프레서의 마술 없이는 뭐 음악이 제대로 나오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그 뭐 라우드니스 컨트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LUFS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음원이 발매되려면은 당연히 이제 프로세싱 과정 가운데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 컴프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프레서 전혀 안 쓴 음원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클래식이나 뭐 이런 쪽은 재즈나 이런 쪽은 컴프레서를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컴프레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서 뭐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수용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내용에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이길 저는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일반적인 얘기는 그런 거고, 이제 컴프레서를 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실제 사용하는 것 가운데 쓰는 거 5가지 방법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라는 거, 과도 응답이라는 거, 그러니까 초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쓰고,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 음악들이 대부분 다 근접 마이킹을 통해서 이제 음원을 흡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원거리 마이킹을 쓰는 경우는 이제 클래식이랑 뭐 몇 가지 앰비언스 마이크 하는 것들 그런 거 말고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악가들도 와서 녹음을 한다, 아니면 뭐 성악가들이 어디 공연을 한다고 해도 마이크를 놓고 근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게 원래 소스에서 우리가 근접했다라는 거, 가까이 했다라는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컴프레서에서 우리가 과도 응답이라고 나오는 트랜지엔트에서 이제 오버리액 하는 거, 그러니까 과도하게 막 반응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컴프레서를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용도. 그래서 그걸 그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스의 피크라는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피크라는 것이 많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상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버스 컴프라든지 뭐 이런 마스터 컴프 이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패럴렐 컴프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초기에서 다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버스 컴프 이런 것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무슨 뭐 들쑥날쑥한 거를 내리는 거 말고 버스 컴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의 개인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적극적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전체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에 일단은 그 그룹에 믹스된 거에 음색적인 컨트롤을 이제 컴프레서, 버스 컴프에서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거를 내리는 거에만 막 집중해서 하지 말고 그 들쑥날쑥한 것들은 이미 초기에서 과도응답이라는 거에서 많이 컨트롤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프레서의 기본 작동 원리가 일단은 시간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택과 릴리지에 의해서 이 어느 부분에 들어온 소스의 엔벨롭 가운데 어떤 부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라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엔벨롭에서 뒷부분만 줄일 수도 있고 뒷부분만 키울 수도 있고 뭐 앞부분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과도응답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컴프레서를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한 가지 방법에 맞춰서 쓰는 것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오류가 많아요. 예, 이건 제가 지금 뭐 그냥 지난 강의에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생각해도 5가지인데 그거 외에 뭐 더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예, 당연히 예, 우리가 톤 컨트롤이니까 다이나믹을 컨트롤하면서 음색을 바꾸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장비입니다. 컴프레서.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컴프레서를 왜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말씀드린 대로 안 써도 되는 환경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컴프레서를 쓰는 걸로 인해서 들어온 소스를 내가 더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되신다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썼으니까 그래서 컴프레서가 걸렸다라는 티가 팍팍 나니까 컴프레서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작업은 컴프레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몰라야 돼요. 예, 마치 우리 클래식에서 그냥 마이크 프리만 키웠습니다. 뭐 EQ니 컴프레서 이런 거 안 썼습니다. 그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간에서 블렌딩, 그 믹싱이라는 것도 공간에서 웬만큼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공간을 가야 되는 거고 좋은 화음들을 콰이어다. 그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적절한 그 블렌딩이 지휘자가 좋은 콰이어에서 잘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멀티 트랙으로 쫙 녹음해서 그걸 톤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적절하게 믹스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이미 어쿠스틱이란 든지 그 음악에서 해결한 것들을 그냥 마이크 2개 놓고 녹음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이야기하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그렇게 나온 결론의 그 이제 음원도 우리가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계에 통용된 기본적인 LUFS를 유지하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통해서 적절하게 레벨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레벨을 키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컴프레서에 대한 접근은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써야 된다, 뭐 안 써야 된다, 뭐 꼭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일단은 많은 것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래서 그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거를 지니고 어택을 이만큼 키웠다면 그거 왜 키웠는지 아니면 이 키웠을 때 어떤 소리의 변화가 있을지를 머릿속에서 이미 알아야 돼요. 예, 그 상황에서 진행해야지. 그러면 이제 컴프레서를 쓰는 게 맞다. 이건 그냥 안 써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네, 구독하시고 공유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